안녕하세요. 오늘도 토목 현장의 일상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날이 조금 풀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침에 영하 6도, 7도가 돼서 좀 서늘하네요. 장비의 워밍업은 이미 끝난 상태고요. 지금 잠깐 직영 반장님이 시멘트 좀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주러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덤프 첫 땅이 들어와갖고 가장 혼잡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오자마자 와서 감도 떨어져 있고 충돌, 협착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아니, 만원만 기다려요. 차 한 대 보려고. 길이 없어, 길. 우전 들으셨죠? 길이 없대요. 참. 이게 현장이 좀 넓은 정사각형 형태면 상관없는데 현장이 직사각형이라 동자리가 한 줄로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램프도 한 줄밖에 안 되고 길도 한 줄밖에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좁아지면서 힘들어지는 현장 여건이에요. 차 조심하랴, 사람 조심하랴, 무섭습니다.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세륜기를 올라타서 한번 가볼까요?
시멘트를 보니까 시멘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멘트가 지금 이거는 한 포에 40kg 짜리고 한 파레트에 50개가 담겨서 오니까 대략 우리 시멘트 한 파레트가 2톤 정도 되겠죠. 그리고 6더블은 2톤 정도는 지게발로 살포시 뜰 수가 있죠. 그리고 내 몸에 붙였다는 가정하에 3날 안 내리고도 스윙이 잘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 무게예요. 다만 틸트를 달았다거나 경사가 센 데를 내려가면은 그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기 저 밑에서 꺼내난 거 있잖아. 그 저기 비면 둘러켜가지고. 꺼내줄게요. 언제 오는데 고철? 언제 오는데? 오전에? 그거 지금 그 옆에 있죠. 거기도. 내리막 내려갈 때는 뒤로 해서 내려가는 거, 경사가 급하면 뒤로 해서 내려가세요. 꼬랑지 틱 들려버리면 바레트가 깨질 수도 있겠죠. 길이 좁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네요. 지금 이 시멘트는 왜 가져다 주냐면은 저희가 이제 흙막이 문법을 하고 톱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원래 밖에 있던 흙막이 바깥에 있던 토합 때문에 흙막이 한 안쪽으로 집안이나 땅등이 조금 밀려 들어와요. 밑에가 꺼지고 탕타기가 천공을 하면서 암만 레미콘을 집어넣어도 원래 있던 다짐목은 흙의 밀도가 깨지기 때문에 조금씩 밀려요. 그래서 우리가 흙막이 CIP 빔을 박아놓은 바깥쪽, 그러니까 건축 현장의 바깥이 되겠죠. 그 바깥쪽에 집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이런 게 갈라짐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겉에 메꿔주는, 흔히 말하는 땜빵이죠. 땜빵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아무리 되메우기를 잘해도 이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긴 해요. 암만 잘해도 원래 다진 바를 이길 수는 없나 봐요. 최대한 가깝게 놓아드려야 우리 반장님들이 또 힘이 덜 들겠죠. 바가지를 조금 기울여주면 편하게 내릴 수 있을 텐데 일하시는 분들이 멈추라고 수신호를 줬잖아요. 그땐 그냥 멈추는 게 좋아요. 제 멋대로 또 했다가 서로 꼬여갖고 괜히 바가지에 정강이라도 찌인다, 쓸린다 라고 하면은 서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조금 더 맞춰주고 싶어도 멈춰달라는 사인이 오면 멈추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마이크로 제가 더 내려드릴게요, 잠시만
비켜 계세요 하면 그렇게 하고 서로 사인을 맞추고 내려주든가요. 자, 해줘야 될 건 하나 끝났고요. 이제 오늘 해야 하는 메인 작업 쪽으로 가봅시다. 오늘 해야 하는 작업은, 메인으로 해야 될 작업은 CIP 면정리인데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CIP 면정리를 하기 위해서 큰 차가 일단 천공기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흙들이 위에 표층은 불량토고 아래층은 이제 일반 토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별을 해야 돼요. 토사로 나가려면 불량토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표층에 불량토만 일단 걷어가기 때문에 제가 천공할 자리 만들어줘야 되는 CIP 면정리 해야 되는 면이 생각보다 높아요. 더 밑에까지 걷어야 되는데 지금 표층만 큰 차가 걷어가 줬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원래 바닥까지 낮추기에는 일량이 딸리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제가 면정리해야 될 것만 줄파기로 깊이를 맞춰주고 노출시켜서 거기만 먼저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만 정리해 놓는다면 다음에 불량토나 페토 선별이 끝난 텐이 와서 정리를 해주겠죠. 마냥 안 돼요 기다려요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메다 정도가 더 내려가야 되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대충 깨놓은 배꼽부터 분리를 하고 줄파기에서 더 내려갑시다. 예. 갔다. 수고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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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공부터 하고 나서 가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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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저 바닥대로 정리해놓고 깨놓고 솔질해놓을게요. 네. 예. 그렇게 아침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도 아침이지만 계획이 다시 변경됐어요. 일단 이 바닥대로 가서 천공부터 하고 나중에 가시서 띠장걸 작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대략 천공 바닥에서 한 90전까지 90전에서 1m 정도는 큰 장비들이 바닥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6더블이 들어와서 싹 정리하면서 까치발 용접할 자리 브레이크 쳐주고 콘크리트 깨주고 솔질하고 그렇게 해주면 그게 거의 정석에 가깝죠. 지금 현장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일단은 이 바닥에서 그냥 천공 해놓고 천공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가시서 띠장 걸 자리 준비를 하자고 하네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비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미 천공을 하고 앙카체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면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이때 바닥 줄파기 하기도 힘들고. 근데 뭐 관리자가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 봐야겠죠. 현장 여건에 맞춰야 되니까. 뒷발을 갖고 오면 좋겠지만 저는 브레카까지만 갖고 온 관계로 이렇게 해놓고 사이사이는 브레카로 긁고 안 나가는 콘크리트는 깨고 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거니까 일단 흙으로 바가지로 흙부터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이제 브레이커를 들고 콘크리트를 깨면은 흙이랑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도 쳐야 되고 귀찮아지니까 최대한 흙부터 싹 정리를 해주고 나서 나라시를 해놓고 콘크리트를 치고 하면은 콘크리트 떨어지면 바가지로만 살살살살 긁어 모아서 돌고르듯이 하면 채바가지도 크게 칠 필요가 없이 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흙이랑 백콘이랑. 그런 식으로 작업 방향을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한 줄로 가면 좋은데 뒤에 줄이랑 설계 도면상에서 단차가 생기나봐요. 한 20전 단차? 한 줄로 가면 작업하기가 편한데 도면상에 20전 단차가 있으니까 또 20전만 바닥을 따로 맞춰줘야겠죠. 받치는 것 같아요. 여기 천공부터 하고 나면은 앙카체 피하면서 줄파기하고 바닥 잡아주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닌데 벌써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자. 네. 지금 신호차가 불량포 배우는 자리 있지. 그쪽에 어산가 천공 내일 들어올 거거든. 일단 내가 대충 레벨, 대충 자질해가지고 공부한테 다 바닥 정도는 하게 해줬어. 얘기해줬어. 그래서 나중에 이 바닥 하게 말해. 그래가지고 오죽해라도 이 어산가 천공 자리 딱 방송해야겠다. 네. 무슨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대충 자질해가지고 어산사 전공 레벨 정도에 맞춰서 지금 바닥 잡고 있어. 여기가 단위지거든. 그러니까 확인해보라고. 이거 단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이게 도해랑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작업할 부위에 대해서 도면이랑 관리자들이 달라요 그 말이야. 도면 내놓지. 우선으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뭔가 정리를 할 때 토군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은 뭐 바닥 낮추고 아니면 양 죽이기 한다고 해도 양 얼추 죽인 다음에는 바닥을 조금 평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짐을 먹게 되는데 어느 정도 나라시를 해놓고 다짐을 먹으면은 계속 작업하면서 우리가 다니기 편해요. 근데 그냥 쥐파먹듯이 다니면 나중에 다짐 먹고도 다니면 울퉁불퉁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자재 옮긴다거나 뭐 슬링바 걸고 움직이고 이럴 때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든 안 되든 최대한 면은 어느 정도 맞춰서, 높이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면은 어느 정도 맞추면서 토공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우리가 작업하고 나간 자리도 좀 깨끗해 보이고 나중에 다짐 먹고 우리가 다닐 때도 좋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다짐을 안 먹어요. 결국에는 잡고 다녀도 몇 번 다니다 보면 이제 빠지는 데는 빠지고 안 빠지는 데는 쑥 올라와 있고 그래서 꿀렁꿀렁하기는 한데 그래도 안 잡아놓고 막 다니는 거보단 나으니까 항상 토공정이 양 죽여놓고 나서는 어느 정도 면을 잡아주세요. 자, 저도 거의 태일 사장님이 물량 잡아주신 라인 끝단까지 와서 여기까지만 가놓고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가서 이제 브레카로 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최대한 많은 물량까지만 잡아먹어놓고 잘 쳐야겠죠. 여기가 만약에 불량토층이 아니었으면 일이 편했겠죠. 한 번에 태임 사장님이 바닥까지 싹 잡아주시고 우리는 청소하고 빠지고 이제 어스한카 청몽할 수 있게 흙 앞에만 좀 살짝 토공 정리해주면 끝나는 일인데 지금 불량토가 나옴으로써 일이 한 2배는 번거로워졌어요. 공정도 2배는 더 늘어나고. 뒤쪽에 텐 사장님이 다음 야드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는 앞에 나가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지금 이 안쪽에 빨간 오링 동그라미 흙더미 쌓이신 거 보이시죠? 이거 청소를 깔끔하게 해야지만 오일킥 어태치를 쓸 수가 있어요. 저거 안 하면 저 블럭이 손상되면은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미세한 게 껴있어서 글로 유압이 새면 작동유가 새고, 장점이자 단점이죠 오일킥에. 청소를 해주고 올게요. 끝났으면 대치를 장착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 몸체에 했지만 어태치 장구류 저기도 원래 블럭을 청소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어제 제가 쓰고 깔끔하게 벗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에 또 묻어있다 그러면 역시나 또 난리가 나겠죠. 오일 분사 쇼를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이물질이 껴갖고 잘못하면. 여기는 원래 깔끔하게 CIP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뿔뚝뿔뚝 솟아있냐면 여기가 물이 많이 잡히는 자리였어요. 천공할 때, 상타이가 천공할 때. 그러니까 절로 물길이 터지면서 레미콘이 계속 샌 거예요. 고정되지가 않고. 거기다가 레미콘을 막 다 끝까지 찰 때까지 들이부으니까 이렇게 바위처럼 뿔뚝 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타기 현장에 물이 많으면 아주 안 좋죠. 밑에 막 자재 분리도 나고. 아우, 간단하게도 묻었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청소할 때 썼던 에어건은 어떻게 따로 뭐 한 게 아니라 두산 06 같은 경우에 우리 예전에 요소수 필터 있는 곳 있죠. 지금도 요소수 필터가 아마 그쪽에 있을 거예요. 요소수 필터 있던 쪽에 보면은 컴프레셔 구치가 하나 빠져 있어요. 거기다가 에어 릴선 하나 꼽아갖고 배터리통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배터리통 열고 거기서 에어건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장비 청소할 때도 편하고 거기다가 등유 에어건 해갖고 기름때 벗겨낼 때도 좋고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공구점에 가서 컴프레셔 공기 호스 하나랑 공기 주입권 하나 산 다음에 그걸로 빼놓으면은 뭐 장비 엔진 오일 갈 때도 좋고 청소할 때도 좋고 여러모로 좋겠죠. 에어가 하나 빠져있으면.
H빔 날개 손상되면 안 돼요. 손상되면 이제 가시설 이걸 맡은 도급을 따온 사장님이 싫어해요. 날개가 살아있어야 뭐 다른 부분이라도 재활용하기가 쉬운데 날개가 꺾여있고 껴있고 이러면은 재활용도 안 되고 아마 고제로 H빔 할 때도 감가가 큰가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날개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나가면은 항상 밥뺄 공간 만들어주고 옆에서부터 야금야금 깨주다 보면 다 깨져나가겠죠. 언젠가는. 지금 사실 이거 빔 할 때 초침이 돼 있어갖고 빔이랑 콘크리트 사이에 그 결합면을 딱 때리면 잘 깨져나갈 수도 있는데 제 뒷공간이 좁고 옆으로 서서 하자니 틸트가 많이 꺾여서 브레이크 칠 때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렇게 잘게 쪼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멀리 서서 정면으로 보고 딱 꺾어 눌러서 그냥 일반 바닥 때리듯이 때리면 잘 깨질 텐데 현장 여건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조심히 치고 있습니다. 자, 한 덩어리 뜯겨 나왔죠. 마찬가지로 더 아래까지 때릴 거니까 노출도 시켜주고 아래 바빠질 공간 만들어주고 이렇게 브레이크 작업 가시설 같은 거 하실 때 집중해야 될 게 암만 해도 실수를 항상 하게 되는데 그 노미 끝에 때려야 될 때만 집중하다 보면은 암대나 실린더나 이런 게 구조물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주의하다가 한순간 하는 순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설 작업할 때는 정말 어떤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 붕대 실린더에 기스나고 칠 가지고 호스 걸리고 난리가 나요. 밖에 난장은 일이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월대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지가 꽤 돼가고 밖에 난장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월대 들어와 있으니까 친해지는 사람도 많고 항상 보던 사람들하고 같이 한 맞춰서 일하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자 해지라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슬슬 현장이 끝나가니까 저도 밖에 나갈 준비를 해야겠죠. 다시 이제 도로주행도 낯설 것 같아요. 또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전날 다른 가야 되는 현장 관리자랑 통화해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또 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른 현장 잡히면 그 현장은 무슨 일 하지 뭐하지 라고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도 되고 어떨 때는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요. 20-30년쯤 하면 안 그렇게 될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까치발과 홈 메우기 감은 CIP 빔자리에 용접을 하면서 다는 거고, 어스 앙카에 앙카 드릴 박히는 곳은 철근망 CIP가 들어간 요 두 개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홈도 드릴이 할 수 있도록 노출을 잘 시켜줘야겠죠. 흙이며 콘크리트며 온폭한 곳이 나오도록. 가무사람이 최대한 자살 좀 해주세요. 8시부터 좀 소리를 해서 됩니다. 8시 잠깐요, 자살. 이렇게 홈 사이도 파주고, 어차피 이따가 저기 강선 달린 빗자루로 와서 청소를 할 거기는 한데, 빗자루보다는 이렇게 뾰족한 놈이나 닛바로 사이를 긁어주는 게 청소가 훨씬 빠르고 잘 돼요. 그다음에 미리미리 놈이 차고 있을 때, 닛바 차고 있을 때 이렇게 사이사이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빔 넣고 철근막 넣고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만든 이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공사 현장 바깥에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흙막이 폭벽이에요. 그래서 흙막이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상기사님, 그러니까 8시 해야 돼. 지금 끊어치면 안 돼. 원래 항상 이 시간에 계속 때렸었는데 오늘은 치지 말라고 하네요. 8분만 좀 해, 8분만. 예. 8분 동안 쉬는 시간에 가져볼게요. 이렇게 그리퍼가 저를 보고 있네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고. 섬세한 작업할 때는 정말 최고예요. 혼자 슬링바가 널브러져 있어도 혼자 슬링바 낄 수도 있고, 집어서 넣을 수도 있고, 배치할 수도 있고, 자재 쌓을 때 하연재 받치기부터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이 그리퍼로. 틸트의 장점, 제가 생각하기에 이 틸트의 장점 중에 한 절반은 이 그리퍼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로 빔도 들고 빔 정리도 하고 빔도 요리조리 틀어서 넣어줄 수 있고, 다만 틸트를 달면서 이제 틸트 길이 때문에 딱따구리 집게가 바가지랑 맞지 않아서 보통 딱따구리 사용을 잘 안하죠. 멍텅구리 상태로 해야 되니까. 무게도 무게고. 그래서 딱따구리가 없을 때 참 불편하기는 한데, 대신 작거나 섬세한 작업할 때 이 그리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일에서 가장 불편하면 갑자기 앞에 큰 조경석이나 바위를 옮겨야 된다, 또는 폐기물 상차해야 된다, 톱마대에 담긴 쓰레기들 막 한 번에 우악스럽게 찝어서 치운다든가, 벌목한 나무 정리해야 된다, 이럴 때는 너무 딱따구리가 또 그립기도 하죠. 그리퍼로는 크게 짚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뒤에 실린더 손상도 조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악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딱따구리가 그립기도 해요. 다른 사장님들 보시면은 틸트에다가 딱따구리 집게도 달고, 필요할 때는 틸트를 띄고 멍텅구리 상태로 집게 작업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리퍼만 달고 있어요. 오늘 일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영상을 그냥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